입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기출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심리 검사 결과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네 가지를 설명하실 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는 해석을 한다. 자, 두 번째, 내담자의 결과에 충격받지 않도록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 얘기는 안 나오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 번째, 통계적 숫자나 용어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한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 유의한다. 자, 비밀 보장 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정신분석 상담에서 필수적 개념인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1차에 많이 본 내용이죠. 현신도라고 많이들 외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 불안이죠. 현실 세계에서 자각하는 실제적 위험에 느끼는 자아의 불안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협이 있는 것에 대한 느끼는 불안이 현실적 불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경직적 불안이죠. 자, 자아와 원초와 간의 갈등이며 본능이 통제되지 않아 생기는 불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덕적 불안, 자,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이며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는 불안이다.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았을 때 내가 느끼는 불안이다 라고 그냥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해야 한다. 이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 의거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대체 효과, 이제 소득 효과를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든 써서 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봤을 때 첫 번째 판정을 해야겠죠. 판정, 불확실할 것이다 라고 판정을 하고 이제 근거를 써 주셔야겠죠. 자, 근거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량을 더 늘리는 대체 효과가 있죠. 자, 대체 효과나 임금이 상승한 만큼 노동 공급 대신 여가를 선택하는 소득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임금이 낮다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된다면 대체 효과보단 소득 효과가 더 커져서 노동 공급을 줄이는 후방 굴절 현상을 보이게 되죠. 자, 이거 좌상향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임금이 상승하기에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을 우상향하다가 후방 굴절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상향하는 것이 뭐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불확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가와 소득의 선호에 대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정상제일 때와 열등제일 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 변화를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것도 1차 때 많이 공부를 하신 내용이죠. 자, 그래서 대체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금 상승이 여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여가 시간보다 노동 공급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더 선호하는 거죠. 즉, 내가 임금이 올랐으면 오른 만큼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겠다라는 느낌인 거죠. 자, 근데 소득 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전보다 더 적은 일을 해도 동일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시간보다 여가 시간을 더 선호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가가 이제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정상제일 때인 거죠. 자, 여가가 정상제라면은 소득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가가 열등제일 때라면은 이제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열등제일 때, 그리고 소득 효과는 여가가 정상제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보시면은 좀 더 풀어서 써줘야겠죠, 이 내용을. 자,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노동 공급 어떻게 변하냐? 자,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임금 수준이 낮다면 대체 효과가 더 커서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임금 수준이 높다면 소득 효과가 더 커서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을 꼭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가 열등제일 경우 노동 공급 어떻게 변하냐? 자, 임금 수준과는 상관없습니다.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되며 여가 수요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열등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 공급량 증가로 인해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어주실 때 임금 상승 여부에 대한 얘기 하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그래프가 그 곡선이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여기까지 다 같이 써주시는 게 일단은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5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 1차 때 많이 나왔죠? 첫 번째, 인구의 규모와 구성. 두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 세 번째, 주당 노동시간 및 연간 노동시간. 네 번째, 일에 대한 노력. 다섯 번째, 노동력 질이다. 이 5가지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직업 정보 중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의 의미를 기술하시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규교육.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하죠. 자, 근데 단,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6개로 분류하며 독학, 검정고시 등도 인정해주는 것이 정규교육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숙련기간은 뭐냐? 자, 정규교육 이수 후 다음에 숙련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정규교육 이수 후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그래요. 교육이나 훈련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기 위한 향상 훈련은 숙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내용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직무 기능 보겠습니다. 자, 해당 작업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 사람, 사물의 어떤 관련도를 가지는가를 보여준다. 자료, 사람, 사물과 어떤 관련도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직무 기능이다. 요 자료, 사람, 사물, 데이터, people, DPT죠. 자, 그래서 요 3가지 같이 써주시면 직무 기능 설명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특수교육교사의 직업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표의 숙련기간의 의미와 작업 강도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지금 숙련기간이 뭔지 나왔죠? 자,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얘기한다. 저거 머릿속에 담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숙련기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정규교육 이수 후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이죠. 자, 그래서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기 위한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숙련기간 보니까 1년 초과에서 2년 초과죠. 자, 그래서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숙련 범주 수준 6에 해당한다. 요거를 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작업 강도 볼게요. 보통 작업이네요. 보통 작업에 대한 설명 써주시면 되겠죠. 자, 작업 강도라는 것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만 나타내는 거죠. 총 5개로 나눈다. 자, 다 써줄 필요는 없고요. 자, 각각의 작업 강도는 들어올림, 밈, 당김, 운반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보통 작업은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벌이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작업 강도 설명 다 못 쓰시겠으면은 이제 보통 작업에 대한 설명이라도 써주시면 부분 점수 들어가겠죠. 자, 끝으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의미 써보겠습니다. 자, 하방 경직성이란 뭐냐? 자, 균형 임금이 경기 침체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 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경제 여건의 변화로 하락할 요인이 되어도, 임금이 하락할 요인이 되어도 하락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다 라고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하방 경직성 원인 5가지 써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화폐 환상입니다. 자, 명목 임금이 하락해도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임금은 상승하지만 물가 정보가 부족한 거죠. 이 노동자들이 물가 정보가 부족해서 실질 임금 상승을 인식하지 못해서 명목 임금 하락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고용 계약이에요. 자, 노동 계약 기간 동안은 임금 하락 요인이 있어도 임금이 하락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계약을 당연히 쓰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고용 계약 때문에 그렇다. 근데 장기 고용 계약 때문에 또 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가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노동조합의 존재죠. 자, 노동조합의 역할은 많지만 우리 임금을 협상하는 것도 노동조합의 영향이 있죠. 역할이 있죠.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할 요인이 있어도 임금은 유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저임금제입니다. 자,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아무리 감소하더라도 최저임금 아래로 하락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5번째, 연공급 임금제도입니다. 자, 근속 연수나 학력 등이 결정되는 게 이제 연공급 임금 제도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절대 하락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5가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은 또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